저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자격증을 빌려주면 매달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자격증을 활용할 기회가 없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해서 아쉬운 참에 그 자격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문제는 대여했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건축기사 자격증, 이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대여가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는 네. 건설업 분야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전형적으로 문제되냐면 종합건설 면허, 예를 들면 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운영하려면 쉽게 말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예. 그중 대표적인 게 뭐 건축 기사라든지 산업안전 기사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 그렇죠. 자격증을 빌려서 그냥 돈을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걸 빌려서 그냥 그 면허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예. 많은데요. 이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빌려서 할 수 있으실 정도면 실력이 있으시다는 건데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많다고 하니까 국가 자격증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종류가 분야나 범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관련된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격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 법에서 뭐 자격을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설 자격증 같은 것들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법에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개개 자격증들 아까 말씀하신 건축사, 건축기사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해요. 뭐 잠수사, 조리사,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도 당연히 자격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자격이 몇 개나 되느냐 요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준비한 건 없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에 관한 요건들 그리고 네.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의사 면허 같은 것들은 네. 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실 만한 것들은 사무장 병원. 아, 그렇죠. 예, 실제로는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예.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사무장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예. 의사는 면허를 대여해 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변호사 업계에도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이름만 대여해주고 예. 서면이나 문서는 다른 사무장이 쓰고 상담은 또 다른 사무장이 하고 예. 재판만 그냥 또 이름 없는 변호사가 월급 받는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예. 진행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다 개별 법령에서도 처벌을 하고 있고 자격기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도 국가 그 자격증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요. 자, 상담자분 그렇다면 결론이 당연히 대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대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일단은 이 국가 기술 자격을 대여했을 때 예. 그걸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특별법들의 그 처벌 규정이 흩어져 있기도 한데요. 예.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국가 기술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했을 때 처벌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이 바로 국가 기술 자격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국가 기술로 지정된 자격을 예. 불법으로 대여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처벌하는 그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해당 또 각 법마다 자격증을 그냥 불법적으로 대여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뭐 변호사 하면서 이런 법들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들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변호사법, 네. 그다음에 의료법. 의료법. 사실 변호사, 의사가 가장 대표적인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의료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예. 의료인이 그러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을 그냥 제3자한테 대여해서 그걸 그냥 사용하도록 하면 이런 예. 처벌 규정이 있고요. 네. 변호사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증도 취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격 예. 경우에 따라서 자격 취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연에 나온 것처럼 이 건설업 분야에서 만약에 네.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이제 빌려 가지고 그 건설업 면허를 만약에 계속 유지하고 영업을 했다. 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는 그 건설업 면허가 이제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자체로 그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할 수 있는 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어쨌든 국가가 공인한 이런 자격증을 그냥 마음대로 막 대여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만약 대여를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가 나면 정말 예. 큰 문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서로 이걸 비밀로 지키기로 했었는데 이게 발각이 돼버릴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당연히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 자체에 대한 건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인명사고가 났다. 예를 들면 뭐 건축기술 같은 것들은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수 안전에 있죠. 문제가 생기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은 한데 이제 형사처벌은 행위자한테만 벌을 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뭐 건물 위험이나 뭐 상해 사고나 이런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예. 그러니까 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 범위가 있고 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범이나 이런 식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이 자격을 이용한 계약서, 네. 여러 가지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들까지 이제 허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의 내가 자격증 빌려주고 내 명의로 계약을 체결을 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 명의를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고 이런 약정들을 체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민사적인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예. 그때는 상법상 이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명의를 대여해주고 내 자격을 대여해주고 그리고 나를 신뢰한 상대방이 이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예.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할 때 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요. 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 국가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서 자진 신고 기간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네, 보니까 저도 사실 찾아보니까요. 예. 일단은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두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요. 예. 그래서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나면 합동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또 누구나 이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네. 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신고에 의해서 그 불법 면허 자격 대여가 인정이 되면 네. 신고 포상금 뭐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다양한 정보 알아봤습니다.